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의 김보람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장 초반 2000선 문턱에서 탄력이 떨어지나 싶었던 코스피는 다시 한번 2000선 위로 도전하고 있고요. 반면 지난 6거래일 동안 올랐었던 코스닥은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다시 사고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 개입 경계감에 소폭 오르지만 1,05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엔달러 환율은 90엔대를 향해서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동차주들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하락 중인데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52주 신저가로 내렸습니다. 반면 내수업종들은 오늘도 선방하고 있는데요. 지수 한번 읊어드리면 현재 코스피는 0.18% 정도 올라서 2,0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0.69포인트 정도 내려서 515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7.8% 전망, 또 미국의 주택시장과 또 제조업 회복 추세에 따라서 글로벌 훈풍이 오늘 시장에서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993으로 전일 대비 2.85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000선이 무너지면서 199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었지만 오후로 갈수록 기관이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999선이고요. 0.15% 상승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70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거래일째 상승 시도 중인데 현재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515.31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16으로 출발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면요. 네, 외국인은 한 60억 원 정도, 기관은 70억 원, 개인이 모든 물량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 1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네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오른 1,05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056원 10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단기 급락에 따른 부담감과 또 당국 경계감에 따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점도 또 참가자들의 위험 시선호 심리를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오른 1,056원 1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를 제외한 완성차 업체는 부진한데요. 현대차가 1.46%,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20만 9천 원이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현대모비스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2.5% 빠지면서 25만 1,500원, 기아차는 1.1% 조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력 수요에 대한 또 증가와 또 전기료 인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3.7%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2% 빠지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9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주가엔 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는 각각 1.5%,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빠지면서 2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를 시작으로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CJ오쇼핑, 파라다이스가 각각 약보합권이고요. 서울반도체는 2% 오름세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2.5% 상승하면서 4,890원, 다음은 0.5% 조정받고 있네요. 네, SM은 1.8% 빠지면서 47,100원입니다. CJENM도 2.4% 조정받으면서 3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동서와 또 GS 홈쇼핑은 각각 1%, 2% 오름세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과 테마 살펴보시면요. 먼저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과 또 KT, LG U+를 비롯한 이동통신 3사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 중입니다. 1분기가 전통적으로 마케팅 경쟁의 비수기인데요. 올해 LG U+를 시작으로 3사 영업정지가 시작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오히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6% 급등하면서 16만 3,500원, KT도 3% 급등하고 있습니다. LG U+도 3.7% 오르고 있네요.
자동차주의 대표주인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기아차와 또 현대모비스는 동생되는 울상입니다. 현대차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1.4% 오르면서 20만 9천 원이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1.1%, 2.5% 조정받고 있습니다. 환율 악재와 대외 여건 악화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인드라 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던 쌍용차는 오늘장에서 8.8%, 9% 급락이 나오면서 5,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CES에서 플렉서블 스마트폰과 또 곡면 OLED TV 등 플렉서블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주가들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장에선 다시 한번 혼조세 보이면서 LG전자는 0.1% 조정받고 있고요. DSK는 1.8%, CS는 0.7% 반대로 하락하고 있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0.17% 강보합권입니다. 인수위가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는 소식에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건데요. 벽산건설과 지능기업, 또 한일건설은 각각 상한가입니다. 한라건설과 대우건설, 동부건설은 2에서 5%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의 사망자가 나타나면서 신종플루 관련 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와 파루는 특히 상한가고요. 녹십자는 5% 급등하고 있습니다. BGX 인터와 또 대한유팜은 각각 13%, 6% 오름세고요. 중앙백신은 9%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웅진 관련 그룹주가 케미컬에 대한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11% 급등하고 있고요. 웅진케미칼은 13% 오름세입니다. 웅진에너지와 웅진싱크빅은 각각 7.7%, 6% 오르고 있네요. 이번에는 52주 신고가와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장중에 34,75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더 소폭 상승하면서 34,9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를 누르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위로 올랐네요. 대상이 원화 강세와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 1.7% 오르면서 32,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분당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으로 주요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33,65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CJCGV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34,550원인데요. 또 2015년까지 매년 3개에서 5개 신규 사이트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어서 국내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엔 제약주 살펴볼게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이틀째 상승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9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데요. 현재는 14만 1,500원입니다. 반면 하락하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장에서 3% 빠지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가 외국계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일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8,600원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말미에 중소형주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을 또 찾아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먼저 현재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0억 가까이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한 400억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연기금이 사는 쪽의 종목들 자체가 지금 시총의 상위주들을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수는 2,000포인트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거의 대부분 민감주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화학업종이 오늘 호남석유나 금호석유 하락폭이 좀 큰 상태죠.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쪽, 역시 뭐 자동차,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부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지 않나, 자동차 쪽으로도 조선업종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으로는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업종,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러한 종목들과 통신 쪽에 오늘 흐름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매수가 양매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그다지 사실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인 부분은 그다지 좋지 못하지만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계속 이렇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의 그러한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되는 거죠.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150만 원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150만 원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또 큰 폭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150만 원 이탈이 된다면 시장 또한 1975포인트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여전히 좀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눈에 띄는 쪽이고요. 통신 쪽과 그리고 금융업종, 바로 이제 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계속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금융이나 통신 쪽 또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약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작년 연말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섹터죠. 제약 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러한 쪽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격 인상의 모멘텀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이 바로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이 가능한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부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일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중국의 도시화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또한 역시 우리가 도시화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60%대까지도 도시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또 이 소비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계업종에서 두산인프라코라든가 코스닥 쪽에서는 진성TC,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도 다 중국의 모멘텀 이러한 부분을 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미에 또 소개해드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 한국전력이라든가 제약주 중에서 광동제약,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진성TC라는 종목, 음식료 쪽에서는 대상,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런 섹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러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가장 관심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 12월 말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을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그런 쪽 계속 관심이 가능하고요.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자면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한 4거래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천에 대한 이탈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현금 비중 확대 한 40% 정도 말씀을 드렸죠. 민감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현금 비중 확대 여전히 그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다시 이제 민감주를 조금 관심 있게 강하게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1975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든가 혹은 현 구간에서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020포인트를 돌파를 해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 강하게 민감주들을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현재 지금 강한 섹터들이 있죠.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지금 유통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우인터내셔널 이러한 종목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쪽 계속 관심이 가능하고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코스닥의 중소형주 여전히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시장이고요. 여러 가지 테마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앞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유망한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좀 빠르게 그냥 종목 이름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좀 CG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링크테크라는 종목 일전에 지난주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러한 약간의 테마성의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전히 저는 올해 좀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청담 러닝이라는 종목도 현 구간에서 다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메일유업이라는 종목 또한 중국에서의 그런 성장 부분과 제로투세븐이라는 자회사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또한 중국에서의 그 임플란트 비중이 지금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중국 시장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삼천리 자전거라는 종목도 일전에 한번 상승을 하고 충분히 조정 구간을 거쳐진 이후에 다시 한 번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종목들 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쪽에서 뭐 계속 언급이 되지만 뭐 다날이라는 종목도 현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너무 단기간에 사실은 빨리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에서 진성 TEC, 이러한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국의 도시화 부분과 환율, 현 구간에서는 환율이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여행 관련주라든가 중국 춘절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뭐 IT, 여행, 이러한 쪽, 그리고 뭐 여전히 뭐 음식료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쪽은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고 오늘 또 외국인의 그러한 매수를 봤을 때 금융 쪽도 여전히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러한 쪽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고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약간의 40% 정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지속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이러한 시장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 유망주 모두 짚어봐 드렸고요. 지수가 1975포인트를 이탈하거나 2020선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를 그 안에서는 내수주에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이렇게 문의가 많았었던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예. 다소 이제 의외의 종목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내수주 대표주로서 한국전력 하면 대표적인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주식경제부가 그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했죠.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안이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에 따라 주가 자체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전력 하면 그동안에 지금 정부 정책 규제의 리스크에서 좀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적 자체는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무겁게 짓눌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원가를 반영한 가격 현실화가 지금 힘을 얻어가며 전기료가 5개월 만에 재차 인상되었다는 이러한 측면은 바로 한전 측의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으로서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금 인상은 단순히 일회성 요인이 아니고요. 지금 블랙아웃에 대한 이제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의 명분을 얻으면서요. 기조적으로 이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작년 12월 들어서부터 외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쌍끌이 매기 유입이 꾸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신고가 경신, 그리고 신고가 경신에 따라서 매물대 부담에서도 상당히 자유롭다는 측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어찌 보면 한전의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 측면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증시에 어찌 보면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17개월 내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한전 측의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안과 더불어 이런 지금 그 환율의 지금 그 인하 효과 자체는요. 수입산 발전 연료 가격 하락을 유발해서 대부분의 원료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 가격 협상에서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뿐더러 더욱이 재무제표상 외화부채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은 이제 한국전력 매입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매입가로는 저는 이제 현재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오늘 들어서도 이제 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차분히 지금 이격 조정을 기다리는 5일선 눌림 매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으로는 33,000원 이하에서 매입하시는 거 강조를 드렸고요. 목표가로는 고가권인 2010년 고점권인 42,000원 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주 기록하였던 저점 부분, 바로 전주에 갭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 저점 부분인 35,000원 선 짧게 붙여가시기를 권고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약 원화의 강세가 일단 호재가 될 수 있는 한국전력 오늘 장에서도 4% 정도 오르면서 35,0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진입은 33,000원 이하에서 하시는 게 부담이 적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예. 코드번호 066700번인데요. 바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표적 유전체를 발굴하는 데이터 마이닝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LCD 장비 사업에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2010년 7월에 계열사인 이텍스 제약을 합병하면서 제약 및 바이오 기업으로서 탈바꿈한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면서 주가도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1월 중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인 헬로진을 출시하면서 이제 올해 본격적인 분석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헬로진 서비스는 생명 윤리법을 충족하는 최초 유전자 분석 서비스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의료 서비스 보시면요. 질적 수준 향상과 기회비용 절감을 위해서 진단 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방에 초점을 둔 맞춤 의료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인데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이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억 달러에 이르는 아주 큰 시장으로서 지금 발전할 것이다. 즉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러한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제약 및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한 테라젠 이텍스 어찌 보면 성장성에 있어서 기회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테라젠 이텍스의 질적 성장에 한번 주목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 LCD 장비 사업부 분할 매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색깔 자체도 유전체 분석 사업의 성과에 지금 실적이 크게 연동될 전망인데요. 지금 2대 주주를 보시면 바로 유한양행이 지금 2대 주주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즉 유한양행의 인프라를 통해서 국내 병원 영업 진출 시너지 자체도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즉 유한양행을 통한 안정된 영업 환경과 더불어서 이런 대주주와 연계 영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무늬만 바이오 기업인 여타 바이오 기업들과 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긍정적인 우상향 기조 흐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자체를 경신을 하였고 장중 들어서 소폭 이렇게 되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올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거래량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높아져가는 모습 이 부분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어찌 보면 전 고점 수준인 지금 9,200원 선, 300원 선 지금 다 달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를 한번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봉으로 보았을 때 작년 4월 이후에 상단을 9,800원으로 하는 박스권 기간 조정이 1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이제 9,800원 선 박스권 상단까지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손절가 부분에서는 그 전주 기록하였던 8,450원 전주 저가권 11선 위치하고 있는 저가권 8,450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가로는 이 부분 자체도 오늘 들어서 장중 소폭 되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 9,000원 선 이하에서 눌림 매입하시는 거 이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은행인 웰스파고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주당 91센트로 1년 전에 73센트보다 24%나 늘어났고 블룸버그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주당 89센트도 웃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487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15.8%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작년 11월 한 달간 총 수출액은 1,825억 5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 수입액은 2,31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달보다 3.8% 늘어났습니다. 투자 전문회사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324개사의 매출은 2007년에 비해 2011년에는 54%가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678개사는 28.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수익 증가율도 대기업 당기순이익은 28.2%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은 12.1%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이 3%로 대기업의 7.1%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출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48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민생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행복기금은 5조 원 규모의 채권을 원금의 5%에서 6% 가격의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뒤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또 연체 기간인 1년 미만인 47만 명에 대한 신속한 신용회복 방안도 모색됩니다. 여의도로 연결해서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경제지표일 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다양한 해외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오늘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 연설과 유로존 11월 산업 생산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미국 12월 소매 판매 및 생산자 물가 지수, 16일에는 12월 산업 생산과 소비자 물가 지수, 17일에는 주택 착공 건수와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마지막으로 18일에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과 12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중 시장에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지표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와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18일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와 주택 착공 건수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지표로 평가되고요.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회복 여부는 국내 수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지표 모두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한편 오늘 밤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되겠는데 12월 FOMC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양적 완화 조치의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의견을 내비치게 되겠죠? 네, 오늘 금요일 밤 예정된 버냉키 연준 의장 연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FRB가 지난 3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종료 시기에 대해 언급할 때 주목되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 이외에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의장, 리처드 피셔 델러스 총재 등 연준 의사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 민감한 발언은 자제한 채 일반적인 수준의 발언만 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기존에 언급한 수준의 경기 회복 시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국내 증시 어느 정도 훈풍이 될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중국 4분기 경제 성장률이 7.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3분기를 바닥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결국 반전의 성공에 정부 목표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저점을 통과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12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4.1%나 급증하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은 8.3%를 보일 전망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의 카드 사용 촉진, 도시화 가속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조치가 3월 전국인민대회를 전후로 구체화될 경우 하반기 성장률은 8%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금융시장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는 않지만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가파른 원화 강세 속도가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054.7원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달러를 공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서 벗어나 위험자산인 이머징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정책이 부재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10조 3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는데요. 이로 인해 달러당 엔화 환율이 90엔에 근접했습니다. 일본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해 엔달러 90엔 돌파는 시간 문제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한국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원엔 환율은 1,503원에서 1,186원으로 21%나 하락함에 따라서 국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는데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인수위는 외화자금 시장을 규제하는 기존의 선물한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토빈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추세적인 환율 하락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12월 재정 적자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미국은 지난주에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재정 적자는 5년 만에 최저치가 됐습니다. 근데 좀 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 상승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미국은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서고 있죠.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상승 재료가 됐던 것은 요번 2013년이 되면서 첫 주, 둘째 주 만에 상당히 많은 돈이 주식으로 이동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에서 재정절벽 이슈 이후에 정부 부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많은 투자가들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돈이 펀드로 유입이 됐습니다. 주식 펀드에만 183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펀드로는 거의 3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건 1992년도 이후에 네 번째 큰 규모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미국장이 상승에 대한 베팅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연설이 있죠. 이 연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18일인가요? 18일에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주가를 일단 받쳐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710억 정도가 들어온 게 특징이고요. 기관에서는 기금에서 520억 정도 매수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화학주라든가 전기전자, 운송장비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거의 매도 쪽에 기울어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유통이나 전기, 가스 이런 종목에 매수하고 나머지 종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그 화학 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쪽, 그 다음에 건설업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오히려 통신업이나 금융업 쪽으로는 340억, 180억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기금이 유일하게 기관장에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화학주만 매도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 전부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리나라는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화학주들이 오늘은 또 주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서는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지만 현대모비스가 하락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화학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화학주도 거기 화학주나 정유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국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 화학 정유업종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장 우리나라 장이 지금 하락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 0.25% 상승하면서 2001선을 지금 2000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일단은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 장세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동안에 있었던 유럽발 금융위기라든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는 딱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1분기이죠. 이제 1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어닝시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는 국면이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우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4분기까지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1분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비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들도 있긴 한 것도 있지만 우려감들도 어느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세 자체는 여전히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운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보합을 보이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단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됐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중에 이 전체적인 장을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많이 내렸던 섹터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화학주들이 오늘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들 역시나 내려오면서 주가 자체를 좀 눌렀지만 개별 종목들 이렇게 떼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나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섹터가 굉장히 급락하는 경향들은 보여서 우려감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이슈라고 한다면 이 규제 산업 쪽과 아무래도 지원 산업 그 두 개의 대치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 규제 산업에 이제 걸리게 되면서 좀 이렇게 위메이드 쪽에서도 안 좋은 소리를 이제 내놨죠. 이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우려감들이 좀 나왔고 지원 산업이라고 한다면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말 그대로 자금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일종의 말하면 한쪽은 급락인데 한쪽은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
상충해가고 있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분명히 지수 자체도 0.1% 좀 미약한 장세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6% 보합권이지만 아마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 계좌를 상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바로 규제 섹터와 그 아닌 섹터 그리고 어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아닌 종목들이 굉장히 편차가 커지는 장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이 지금부터 정말 높은 수익률을 올릴 거야. 그런 기대도 굉장히 좀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정을 하실 때는 역시나 그 섹터 내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섹터 내에서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더더욱 중요한 장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정도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서 분명히 그런 기업들의 섹터 내에서도 그리고 그런 기업들 내에서도 상당히 편차가 많이 벌어질 장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다만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 내 기업을 잘 선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이왕이면 지원산업 쪽에 포함이 돼 있는 업종 가운데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IT 업종들을 사실상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IT 업종들의 지금 화두를 한번 보자면 이번 CES에서 이제 대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 그대로 TV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쪽으로 매출을 보였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뭐 애플이나 세계 굴지의 그런 IT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거의 다 확대를 했고요. 이번에 그 CES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플렉서블 OLED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TV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모바일 쪽에 있는 그 컨텐츠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죠. 방송 컨텐츠든 그게 게임 컨텐츠든 그 어떤 컨텐츠든 음원 컨텐츠든 간에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단가로 놓고 따지고 보게 되면 이 방송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역시나 TV 쪽에서 컨텐츠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겨냥을 하고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 포화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된다 하면서 안 된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대표적으로 OLED 섹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수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투자 지연이 됐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TV라는 전방 산업의 호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AM OLED 관련해서 아니면 OLED 관련해서 역시는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건 장비입니다. 장비 이후에 장비가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부품주들이 또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체 업체들이 말 그대로 그 판매 매출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IT 업종 중에서도 바로 그 OLED 장비 관련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성규 팀장님 관심 종목을 안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유만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긴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종목이 이제 갭을 떠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 그러니까 갭 뜬 종목들은 또 선별을 안 하기 때문에 정해놨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렇게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외를 하고 다만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쉬어가시고요.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 꽤 많은데요. 현금 비중이 25%고요. 나머지는 더존비지온,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틸, 다음,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SKCNC, 신도리코까지입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더존비주온이 현재 23%, 24%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현재는 이익 실현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KMH와 이크레더블이 6% 이상 7% 정도의 수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는 조금 아쉬운데요. 손실입니다. 하지만 의견은 보유 의견이시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CNC 현재 6% 정도 수익입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아쉽지만 8% 정도 손실. 하지만 의견은 보유 의견이시고요. 다음은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현재 1%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차례차례 한 종목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더존비주온 축하드립니다. 네. 네.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효자 종목이었죠. 근데 네. 꿋꿋이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오더라도 일단 버티고서 다시 매수가까지 왔을 때 말 그대로 그때 비중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만큼 기다린 만큼 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에 와서 오늘장 같은 경우 3.6%대 좀 급락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장이 안 좋거나 급등락을 보일 때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또 편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익 실현했다고 해서 너무 종목을 또 이제 뒤로 넘겨두지 마시고 그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우리가 추가 매수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 좀 그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내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수익폭도 더 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픈 종목들을 먼저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 8% 정도 손실인데요. 네, 일주일 만에 8% 손실이 나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로 기업 분할을 이렇게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어떤 작업이 거쳐지냐면 말 그대로 지주사 그 충족 여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는 자회사를 20% 넘는 그 비중으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물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오늘 장에서도 추가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장 상황이 화학주들을 좀 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여파도 있다고 봐서 오늘 장에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고요. 어떤 예로 들면 옛날에 그 삼양홀딩스라는 기업도 지주사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할해서 말 그대로 제 가치를 찾지 못했다가 그 충족 여건을 지키고 나서 그때부터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기대하시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그때 당시에서 이제 편입을 할 때는 당연히 추가적 비중을 또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만약 판단이 틀렸으면 그때는 손절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더존비주온은 수익 실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존비주온은 포트에서 제외되게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만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KMH가 6% 수익인데 그대로 홀딩 가능합니다. 이크레더블 마찬가지고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트 마찬가지입니다. SKCNC도 6% 수익인데요.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유 의견이시고요.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